안녕하세요. 리나쌤의 한국어 팟캐스트 리나입니다. 다들 지난주랑 지지난주는 잘 지내고 왔나요? 저는 지난주에 감기에 걸려서 팟캐스트를 한 주 쉬고 왔죠. 원래 감기에 걸린다고 해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쉴 만큼 목소리가 잘 안 나오거나 감기가 오래 가지는 않았는데 이번 감기는 좀 독했던 것 같아요. 감기에 처음에 걸렸을 때는 약간 목이 조금 깔깔한가?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아예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기침도 너무 심해지고 그래서 도저히 녹음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 주 쉬고 왔습니다. 이렇게 감기가 세게 오니까 뭔가를 하기도 어렵고 팟캐스트도 못 찍고 요가 운동도 못 가고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냥 계속 누워서 이제 제가 곧 아기를 낳을 거잖아요. 출산을 할 거니까 출산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아보고 그리고 인터넷 쇼핑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제가 진짜로 아기를 낳을 때가 됐어요. 아기를 낳게 되는 그 마지막 달 있잖아요. 임신 10달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달. 이 달을 막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달이 됐거나 아니면 마지막 달이 돼서 그만큼 배가 나왔을 때 이걸 보고 만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빵빵한 배를 가지고 어디 돌아다니면 어떤 어른분들, 이런 분들이 아이고, 만삭이네요. 이제 곧 나오겠네요. 이렇게 말을 걸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서 팟캐스트에서도 임신 이야기를 한 번쯤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임신이라는 건 인생에서 엄청나게 큰 이벤트잖아요. 근데 임신 초기, 임신을 처음 했을 때 임신 이야기를 하면 아직 임신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임신의 후반, 마지막, 막달이 됐을 때 그때 임신 이야기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달이 진짜로 오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이 임신 축하한다면서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이번에 이렇게 임신 이야기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임신에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결혼은 했는데 아기 생각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우리는 모두 엄마가 임신을 해서 임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임신을 할 일이 없더라도 어쩌면 남자라서 임신을 할 그럴 일이 절대 없더라도 그래도 한번 들어보면 꽤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명이 생겨나고 내가 생겨났고 이렇게 세상에 나오는구나. 이런 걸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흥미롭게 재미있게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기를 갖는다는 거는 사실 굉장한 일이잖아요.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아기를 책임져야 하니까, 아기를 잘 돌봐줘야 하니까 아기를 갖기로 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그냥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아기를 갖자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웠어요. 근데 한 작년쯤부터 남편이랑 아기를 그래도 인생에서 한 번쯤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깊이 이야기를 하고 아기를 한번 가져보자고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이렇게 깊이 이야기하는 거, 이거를 상의한다고 하죠. 남편이랑 깊이 상의하고 나서 작년에 한 내년쯤부터 아기를 생각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기를 갖자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면 바로 아기가 생길 줄 알았어요. 정말 한 달 만에 한 번 만에 바로 아기가 금방금방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아기가 그렇게 금방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한 번 만에 임신을 하게 될 확률은 20% 정도?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아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20% 꽤 큰 퍼센트인 것 같은데 아기를 원하는 상황에서는 좀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도 바로 아기가 생기지는 않았고 좀 몇 달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몇 달이 걸리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1년 이상 그렇게 오래 걸리면 그거를 난임이라고 불러요. 임신이 어려운 상태라는 뜻이에요. 한자죠. 그때는 병원에 가야 돼요. 그냥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난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거, 이거를 난임 치료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우리 부부는 그래도 난임은 아니어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바로 아기가 생긴 게 아니라서 아기가 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구나. 아기는 정말 소중한 거구나.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아기가 쉽게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또 막 몇 년을 노력해도 아기가 안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아기가 발이 작아서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렇게요. 요즘은 좀 나이가 좀 더 들고 나서 임신 시도를 하기도 하고 또 환경도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난임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임신을 이렇게 준비하고 임신을 기다릴 때에도 약간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임신이 잘 안 되는 거 말고도 임신이 겨우 됐는데 근데 그 아기가 중간에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유산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유산이 되면 그때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해요. 아기가 아직 그 하늘나라에 있는 친구들이랑 좀 더 놀고 싶은가 봐요. 좀 천천히 오고 싶은가 봐요. 아기가 아직 두고 온 게 있어서 하늘나라에 다시 갔다 오나 봐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임신을 준비하게 되면서 아기가 막 한 번만에 생기지도 않고 그리고 또 아기를 준비할 때 이것저것 인터넷으로 알아보게 되면서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아기가 정말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 아기 중요하지 소중하지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로 임신을 준비하니까 더더욱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임신이 되고 아기가 뱃속에서 막 움직이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걸 느낄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이거 너무 행복한 일이구나. 이런 거를 정말 진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아기가 처음 생겼을 때에는 앞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아기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유산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초반에 처음에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다들 좀 바로 말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천천히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기가 생겼다고 오픈을 하는 게 조금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임신했다고 오픈하는 거, 이거를 커밍아웃이랑 닮았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임신 플러스 커밍아웃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저 임신했습니다 오픈하는 거를 임밍아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냥 뭐 평범하게 집에 풍선이나 이런 거 이쁘게 꾸미고 아빠가 된 걸 축하해 하고 남편한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 있잖아요. 남편 쪽의 부모님, 시부모님, 그리고 저 아내 쪽의 부모님, 친정 부모님, 이런 분들에게 오픈을 할 때에도 뭐 그냥 예쁘게 풍선 같은 거 꾸미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식당에 가서 거기서 말할 수도 있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런 거 말고도 되게 재미있는 것들도 많아요. 가짜 복권을 만들어서 그 동전으로 긁으면 이게 당첨이 됐는지 꽝인지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신청해서 만들어서 그거를 사서 그거를 부모님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는 예쁜 상자에다가, 예쁜 상자는 아니었나? 그냥 평범한 상자에다가 귀여운 아기 양말을 넣어놓고 거기에 초음파 사진이랑 카드를 넣어서 그 시부모님에게 임밍아웃을 했습니다. 아기가 말하는 것처럼 카드를 썼어요. 아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똑바로 이야기 못하니까 한문이, 하부지, 4월에 만나요 이런 식으로 카드를 써서 저희 부모님, 시부모님에게 드렸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지금 서울에 있지 않고 부산에 있기 때문에, 멀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벤트로 임밍아웃을 하지는 못했고요. 전화로 알려드렸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명절이 오기는 하는데 그때 말하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입이 너무 근질근질해서 빨리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일찍 소식을 듣는 게 더 좋다면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임신을 처음 했을 때 저도 이렇게 좀 임신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임밍아웃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임신을 처음 하게 되면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집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또 막 속도 안 좋아져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니까, 남편에게는 이야기했지만 아무에게도 임신했다고 말을 안 해놓으니까 이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임신을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숨기고 있으니까 괜히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는 잘못되는 일이 많지 않다고 하니까 그냥 아기 심장 소리 듣자마자 바로 여기저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좀 빨리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고 여러분들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랑 편하게 저는 이야기하고 위로도 받고 그러고 싶어서 빨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신하고 나니까 정말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심장 소리를 금방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어요? 아기가 생기고 나면 그 아기가 바로 막 팔다리나 눈, 코, 입 이런 걸 다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무슨 외계인 같이 생겼죠. 약간 물고기 같이 생기기도 하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심장은 되게 처음에 금방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처음 초기 이때부터 심장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심장이 우리 몸에서 거의 제일 중요한 건가 봐요. 그래서 이 심장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래도 그렇게 아기가 잘못될 확률, 퍼센테이지가 많이 낮아지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심장 소리 듣고 저도 바로 이야기를 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 다양하게 몸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감기를 걸려도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기침을 하기도 하고 콧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됐을 때도 몸이 무겁기도 하고 또 속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이렇게 무슨 병에 걸리거나 뭔가 몸에 변화가 있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날 때 이거를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증상이 임신을 하고 나면 나타나요. 매주 주가 달라질 때마다 주수별로 증상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증상들을 주수별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초기는요, 1주에서 12주 정도라고 합니다. 이때는 약간 감기에 걸린 것처럼 몸이 엄청 무겁고 근육들도 막 뻐근하고 피곤하고 엄청 졸립습니다. 잠이 막 쏟아져요. 그냥 몸에 힘이 안 들어가요. 감기랑 비슷하기는 하지만 감기는 이제 콧물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기침도 많이 나오고 목 상태도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런 임신 증상은 감기에 이런 증상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몸이 막 나른하고 피곤하고 무겁고 이거는 약간 감기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을 먹는 그런 임산부들도 있습니다. 감기약 사실 아기에게 좋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감기약 말고도 술 같은 거 그런 것도 몸에 안 좋죠. 아기에게 정말 안 좋다고 합니다. 담배도 물론 아기한테 안 좋은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담배보다 술이 훨씬 아기에게 안 좋대요. 담배는 바로 이렇게 그 담배에서 나오는 게 아기에게 가는 건 아니고 좀 산소를 잘 못 전달해 준다든지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술은 마시면 그 술이 바로 아기에게 갈 수가 있어서 술이 진짜 아기에게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임신한 줄을 모르고 초기에는 술도 마시고 감기약도 먹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이렇게 완전 초기 4주 전 이럴 때 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또 뭐가 있죠? 감기약 먹고 이런 거는 아기에게 그렇게 바로 영향을 안 줄 수도 있대요. 그게 왜냐하면요. 아기가 처음 생겼을 때는요. 아기가 아직 엄마 몸에 딱 붙지 않았을 때예요. 아기가 이제 딱 생겨났을 때 엄마 몸에 붙지 않고 아직 동동 떠 있는 거죠. 물 속에 이렇게 동동 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이렇게 처음 생겨났을 때 아기 옆에 난황이라는 게 같이 생겨요.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 사진을 보면 아기 세포가 조그만하게 있고 그 옆에 더 큰 난황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 난황에서 아기가 영양분을 얻는데요. 난황이 그러니까 아기의 도시락 같은 거죠. 처음에 엄마 몸에 들어올 때 처음부터 자기가 먹을 거를 들고 오는 거예요. 아직 엄마 몸에 붙기 전에 내가 먹을 도시락을 챙겨오는 거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자기 몸보다 더 커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난황이랑 아기 세포가 이렇게 딱 찍혔을 때 보면 꼭 다이아몬드 반지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 뱃속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생겼어. 막 이런 식으로 장난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먹어도 뭐 좀 화학 제품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접하게 돼도 냄새를 맡게 되거나 그렇게 돼도 아기가 잘못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가 임신을 하면 10달 동안 아기를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10달이라는 게
진짜 10달 동안 아기가 뱃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보다 짧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기가 이렇게 딱 생겼을 때 언제 아기가 생겼을지 모르잖아요. 엄마랑 아빠가 로맨틱한 분위기를 가지고 그런 날을 보내면 아기가 생기는데 그게 정확히 며칠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딱 하루 만에 쓸 수도 있고 여러 번 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는요. 임신이 그 사랑을 나눈 그날에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여자들은 생리를 하잖아요. 그 생리가 끝난 날에 그때부터 임신이 됐다고 계산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생리가 끝난 날부터 임신을 했다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자분이 산부인과에 딱 와서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아기가 뱃속에 있다는 것도 잘 보고 그러고 집에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여자분이 울면서 전화를 했대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여자분이 생리가 끝났을 때 그때는 남편분이 좀 멀리 가 있었대요. 일 때문에 다른 곳에 가는 거, 그거를 출장이라고 하죠. 출장을 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 임신이 됐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가 아닌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남편이 막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남편분이 잘 몰라서 그랬기는 했겠지만, 근데 그 아내분도 나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이게 그 임신을 언제부터 했느냐 말을 했다고 해서 딱 그때부터 임신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달의 생리가 그때 끝나서 그때부터 계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임신 4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임신이 일주일 전에 됐을 수도 있어요. 2주 전에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4주 정도 됐을 때는 아직 진짜 아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아기가 아직 엄마 몸에 착 붙지 않고 둥둥 떠 있을 때라서 엄마가 약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그래도 이 아기에게 그 영향이 안 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기가 엄마 몸에 착 붙어요. 그죠? 아기 전체가 붙는 건 아니고 이 배꼽에서 나오는 줄로 엄마의 몸에 붙죠. 이거를 탯줄이라고 말합니다. 탯줄로 엄마랑 연결이 돼서 엄마에게서 그때부터 영양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탯줄이 좀 완전 튼튼하지 않으니까 아직 남아있는 난황에서 영양분을 얻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어요. 그러고 나중에 탯줄이 좀 더 튼튼해지면 좀 더 많은 영양분을 엄마에게서 얻어가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기들은 엄마가 자기가 생긴 걸 아직 모를 때에는 엄마가 한 실수들을 봐준다. 정말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임신 초기에는 몸이 무겁고 감기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감기약을 먹기도 하는데 임신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큰 게 하나 더 있죠. 속이 안 좋은 겁니다. 속이 막 메슥거려요. 자꾸 음식 냄새 같은 게 조금이라도 나면 막 속이 더 안 좋아지고 음식들이 원래 먹던 그런 음식들인데도 맛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속이 안 좋아지는 거, 임신 때문에 속이 안 좋아지는 거를 입덧이라고 부릅니다. 계속 뭔가 흔들리고 있는 차나 배 위에 올라타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탈 것들,
그런 거 위에 타고 있을 때 속이 막 메스껍잖아요. 그럴 때가 있죠. 이거를 멀미라고 불러요. 멀미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계속 멈추지도 않는 배 위에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계속 속이 메스꺼워요. 막 자꾸 토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냄새에 특히 민감해져서 임산부들은 남편이 잠깐 냉장고 문만 열어도 지금 냉장고 문 열었어? 하고 알기도 합니다. 정말 조금만 냄새가 나도 바로 속이 안 좋아지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남편분들 만약에 나중에 언젠가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 냉장고 여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나마 이렇게 입덧을 할 때에는 좀 차가운 음식, 새콤한 음식 같은 것들은 먹을 만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이니까요. 매콤한 음식들이 특히 많이 땡기더라고요. 매콤하고 이렇게 되게 달콤하고 새콤하고 그런 것들은 맛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약간 그 속이 안 좋은 느낌을 좀 눌러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차가운 음식들은 좀 차가우니까 냄새가 덜 나거든요. 그래서 먹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임신을 했을 때에는 비빔면, 차가운 비빔면 같은 거를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만두 같은 것도 좀 식히면 먹을 만해서 식힌 만두랑 비빔면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먹는다고 해서 그게 엄청 맛있지는 않았고요. 자꾸 입안이 씁쓸해서 뭘 먹든지 간에 임신하기 전보다는 훨씬 맛없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입안이 계속 쓰니까 그냥 물만 마셔도 입안이 너무 썼습니다. 물 마시면 그 물이 엄청 쓰게 느껴졌어요. 근데 목은 마르고, 근데 물을 마시면 더 메스껍고, 그래서 물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물에 레몬즙을 막 타서 마시기도 하고, 홍초라고 해서 과일 식초가 있어요. 그거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홍초를 타서 마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버텼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나마 입덧이 심한 편이 아니었는데 입덧이 진짜 심한 분들은 엄청 고생할 것 같더라고요. 이 입덧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정확한 이유를 아직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임신을 하고 나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먹는 걸 조심할 수 있게끔 조금만 맛이 이상해도 느껴지도록 입덧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사실 아기라는 이 세포, 새로운 세포는 우리 몸에 없던 거잖아요. 우리 몸에 가지고 있던 원래 세포랑은 다르잖아요. 남편의 DNA, 유전자랑 저의 DNA, 여자, 아내의 DNA 유전자가 합쳐진 굉장히 독특한 이상한 세포죠.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이게 뭐냐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막 힘들어지고 얼굴에 뭐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임신 초기에는 임신이 처음 됐을 때는 몸도 엄청 힘든데 마음도 힘든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요, 이때는 아기가 이제 막 생겨났잖아요. 너무 작고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슈가 생길 때, 좀 아기가 잘못되고 그럴 때 그게 보통 초기에 많이 그래요. 처음에 아기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몸 안에 있는 우리 몸속에 있는 파트들 있잖아요. 이거 한국어로는 장기라고 부르는데 아기가 처음에 생겼을 때 아기 몸속에 장기들이 마구마구 생겨납니다. 장기가 처음으로 생겨나다 보니까 이때 뭐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이때 좀 뭔가 음식을 잘못 먹거나 뭔가 행동을 잘못하거나 그러다 보면 이 아기의 장기가 생길 때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기의 장기 또는 우리 몸 바깥에 있는 이런 모든
손, 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모양만 문제가 살짝 생기면요, 그거를 기형이라고 부릅니다. 형태, 모습이 기이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하나 더 있어서 손가락이 6개가 될 수도 있고, 뭐가 있을까요? 뭐 입술 이런 것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입술 중간이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심장 안에 사실은 이렇게 방이 나눠져 있거든요. 심장 안에 벽이 있어서 심장이 나눠져 있는데 그 심장의 벽에 문제가 생겨서 벽이 뻥 뚫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다양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런 기형들이 꼭 엄마가 잘못해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빠, 엄마의 DNA, 유전자, 거기에서 뭔가가 잘못된 게 왔을 수도 있고, 그냥 처음에 이렇게 아기가 생겨날 때 뭔가 잘못돼서 그냥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기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행동을 잘못하거나 약을 잘못 먹거나 그래서 기형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조심할 것도 많고 조금만 뭐 하면 걱정이 되는 것도 많고, 원래 그냥 평소에 하던 거, 뭐 운동이라든지 평소에 먹던 거, 그런 것들도 이거 해도 되나? 먹어도 되나? 엄청 걱정되는 것들이 많아요. 조금만 뭐 증상이 다른 게 나타난다든지 뭐 그러면 이거 괜찮나? 막 병원에 가보게 되고 그렇게 걱정되는 게 초기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몸고생도 하고 마음고생도 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랑 마음 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힘든 초기를 좀 지나고 나면 드디어 임신 중기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 때는 언제 중기가 오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지나고 나면 시간이 후딱 지나가 있어요. 보통 13주에서 17주쯤을 중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중기는 안정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훨씬 컨디션도 좋아지고 이제 입덧도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황금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입덧이 황금기가 온다고 해서, 안정기가 온다고 해서 100% 없어지진 않아요. 없어지지 않는 임산부들도 있어요. 그런 임산부들은 정말 고생이 더 많겠죠. 정말 아기 낳기 전까지 입덧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이라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중간, 중기, 안정기가 오면 초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초기 때는 아기에게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기형이 생길까봐 엄청 걱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중기가 되면 그때 기형아 검사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병원에 가서 기형아 검사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상이다, 괜찮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때 이제 마음이 훨씬 놓이게 됩니다. 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마음에 힘들었던 거 그런 게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이때 처음으로 태동이라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태동이 뭐냐면요,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이 태동을 처음 느끼기도 합니다. 태동 저는 한 17주 이쯤에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태동이 정말 약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탄산 음료 같은 거를 컵에 부었을 때 그 컵 안에 공기방울이 뽀록뽀록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 느낌이 제 뱃속에서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기가 움직이는 느낌 말고도 우리 뱃속에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움직이기도 하고, 또 배 안에서 가스가 차면서 가스가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같기도 해서
약간 아기가 움직이는 게 맞나?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태동의 느낌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공기방울 움직이는 느낌이라고 해서 공기방울 움직이는 느낌이 뭐지? 하고 집중을 했더니 확실히 그냥 가스가 차는 느낌이나 음식물이 지나가는 느낌이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뭐 가스나 음식물 이런 건 조금 뭔가 큰 게 지나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완전 그 탄산음료를 컵에 부었을 때 생기는 그런 아주 작은 공기방울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뭔가 다르다. 이거 아기가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 태동이구나. 그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아기가 움직이는 느낌도 들고 하니까 초기에는 사실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태동이 느껴지니까 확실히 아기가 안에 있구나. 잘 있구나. 잘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심이 됐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초기 때는 아기가 제대로 있는 게 맞나? 정말 건강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초음파를 막 보러 가고 싶고 꼭 걱정이 안 돼도 아기를 느낄 수가 없으니까 아기가 어떻게 있는 거지? 빨리 초음파 찍으러 가고 싶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태동이 느껴지고 나서는 그 사진을 꼭 보지 않아도 아기를 제가 몸으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안심도 되고 아기랑 같이 있는 기분도 들고 그랬습니다. 남편이랑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때 딱 태동이 확실하게 느껴진 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임신 초기에는 사실 아기가 생긴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몸이 아픈 느낌이에요. 몸이 너무 무겁고 속이 안 좋고 그냥 너무 힘든 느낌인데 이렇게 태동이 딱 느껴지니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아기가 나한테 온 거구나. 아기가 내 몸 안에 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정말 행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기가 되면 무조건 편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임신 쉽지 않아요. 아기가 엄청 무겁지는 않아서 이때 되면 막 돌아다니기도 좋고 그래서 아기가 몸 안에 있을 때 취미 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 여행 같은 것도 가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아기에게도 좋은 그런 호르몬 같은 게 가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기분이 좋은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마의 기분을 좋게 해서 아기에게 좋은 교육을 뱃속에서 시키는 거, 이거를 태교라고 합니다. 태교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음악도 좋은 거 듣고, 그리고 또 여행 같은 데 가서 좋은 거 보고,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여행 가는 거는 태교 여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큼 중기는 그래도 임신 기간 중에 편하고 좋은 기간이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막 몸이 편한 건 아니고요. 약간 무거운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몸이 여기저기가 막 부어요. 막 관절 이런 데가 붓고 특히나 다리가 많이 붓습니다. 몸 안에 이렇게 피가 잘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좀 중간에 뭐가 있으니까 잘 안 되나 봐요. 정확히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몸이 무거워져서 그런가? 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리가 많이 붓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막 다리에 쥐가 난 적도 많아요. 쥐가 난다는 말 여러분들 아시나요? 갑자기 근육이 막 딱딱해지면서 엄청 아픈 거. 그거를 쥐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경련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좀 심한 건 아니고 그렇게 가끔 조금씩
이렇게 근육이 딱딱해질 때 그거를 쥐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쥐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쥐가 났다고 하면 야옹야옹 이렇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쥐가 난다고 말해요. 물론 근데 진짜로 쥐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야옹야옹 한다고 괜찮아지지는 않고 다리를 좀 주물러 줘야 돼요. 제가 이 임신 중기 때 정말 쥐가 많이 나고 사실 매일매일 나서 자다가 쥐가 나서 깨기도 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같이 깨서 다리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리 마사지기를 샀습니다. 다리 마사지기를 사서 뭐 자다가 쥐가 나더라도 그거를 쓰면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항상 마사지기로 마사지를 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다리가 아플 것이다. 이런 거는 정말 몰랐던 일이에요. 근데 임신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혹시라도 주변에 누가 임신을 하게 되거나 뭐 아니면 내가 임신 계획이 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게 되거나 내가 하게 되면 마사지기, 다리 마사지기는 꼭 하나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28주가 넘어가면 임신 후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배가 진짜 무거워요. 배가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뭐 다행히 허리가 그렇게 아프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냥 배가 무겁고 배만 무거운 게 아니라 사실은 몸무게가 늘어납니다. 저는 지금 10kg 넘게 쪘어요. 슬프기도 하고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뭐 아기 낳고 나서 잘 빼면 되죠. 그죠? 아기는 사실 다 크더라도 3에서 4kg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아기만 크는 게 아니라 임신을 하게 되면 여자 몸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기 주변에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그거를 양수라고 합니다. 양수도 많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또 아기랑 엄마랑 이어주는 줄이 뭐라고 했죠? 탯줄, 탯줄인데 그 탯줄 끝에 태반이라는 것도 있어요. 엄마 몸이랑 탯줄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태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태반도 꽤 두텁고 좀 무게가 나가고요. 그리고 또 아기가 나오면 젖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슴도 정말 커집니다. 그래서 그냥 몸이 전체가 다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그렇게 할 때에도 정말 그냥 평소보다 몸이 무겁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가 요가를 계속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허리가 저는 아프거나 하지는 않아요. 앉았다 일어날 때 뭐 다리가 특히 막 너무 힘들고 그런 거는 아니기는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앉았다 일어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뭔가 들거나 그럴 때 이게 잘못 힘을 주면 제 배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아래에 있는 거 뭐 이렇게 들 때, 이렇게 들 때 팔에만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에도 이렇게 숙였다가 올리는 거니까 힘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배에 힘을 잘못 주면, 잘못하면 배가 갑자기 딱딱해지면서 아픕니다. 원래는 배가 이렇게 늘어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배가 많이 늘어나 있으니까 조금만 힘을 잘못 주면 근육에 힘이 안 좋게 들어가서 막 그 근육이 굳는 거예요. 제가 발 이런 곳에, 다리 이런 곳에 쥐가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 쥐 나는 느낌이 배에서도 막 납니다. 뭐 잘못하면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배에 힘을 줄까봐 엄청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하던 일, 뭐 원래 들던 무거운 것들,
원래 그냥 이렇게 손을 뻗어서 집었던 것들, 뭐 그런 것들, 원래 잘하던 행동들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도 중기 때는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은데, 특히 초기 때는 뭐 이렇게 배가 나오는 것 때문에 힘들진 않은데, 후기가 되면 진짜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좀 조심해서 하게 됩니다. 조심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무겁고 아프니까 조심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대에 누웠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날 때, 그럴 때도 정말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서 약간 동물원에 있는 팬더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렇게 열심히 굴러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해요. 그리고 배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위아래, 앞, 뒤, 양옆으로 다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저기가 막 눌려요. 아래로 눌리게 돼서 아래에는 뭐가 있죠? 우리 소변과 대변을 담고 있는 장기들이 있죠. 방광이라고 해요. 소변이 담겨있는 장기는 방광. 방광이 자꾸 눌리기도 하고, 또 이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대변이 담겨있는 장도 좀 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도 또 화장실 가고 싶어요. 정말 그런 느낌이 들고, 아기가 움직이다가 이 방광을 이렇게 꾹 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금방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빨리 안 가면 큰일 나요. 뭐 기침하거나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너무 불편하고요. 그리고 위로도 눌리기 때문에 위에는 뭐가 있죠? 숨을 쉴 때 우리가 쓰는 장기, 폐가 있어요. 그리고 밥을 먹었을 때 이 밥들이 몸속에 잘 들어갈 수 있게, 잘 소화될 수 있게 해주는 위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이 폐랑 위가 다 위로 눌려요. 그래서 밥도 막 평소만큼 편하게 들어가지가 않고, 그래도 제가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먹긴 먹지만 먹고 나서 약간 위로 눌리는 것 같은, 뭔가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제대로 음식물이 잘 넘어간 느낌이 아니라 여기 목에 걸려있는 그런 답답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숨쉬기도 조금 전보다 어려워졌어요. 뭔가 숨 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지냈던 건 아닌데, 지금 이렇게 한 주 쉬고 팟캐스트를 찍으려고 하니까 평소에 그냥 말하던 만큼 말하는 건데 약간 숨이 찬 느낌이 들어요, 지금. 약간 힘이 듭니다. 수업을 하거나 누군가랑 대화를 하면 제가 쉴 틈이 있잖아요. 남들이 이야기할 때 잠깐 이야기 안 하면서 들을 수가 있는데, 팟캐스트는 제가 계속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숨찬 느낌이 들어요. 혹시 제가 숨 들이마시는 소리가 많이 들어갈까봐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숨쉬기도 힘들어서, 특히나 누워있을 때 이렇게 누우면 배가 좀 더 이렇게 무게가 올라오잖아요. 배가 좀 더 이렇게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누워있을 때 똑바로 누우면 특히나 폐가 눌려서 더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약간 숨찬 느낌이 심하진 않지만 은은하게 자꾸 들어요. 그래서 임신 후기가 되면 옆으로 돌아 누워 있어야 합니다. 똑바로 눕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이 후기가 되면 아기를 낳을 날이 정말 가까워지잖아요. 아기 낳는 거 뭐라고 하죠? 출산이라고 하죠. 근데 출산할 때 그렇게 아프다면서요. 출산의 고통이 정말 크다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걱정 때문에 마음이 또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들 괜찮으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많이 걱정되기보다는 저는 아기를 빨리 보고 싶은 그 기대가 더 큰 것 같아요. 아기를 낳는 게 원래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큰 이슈 없이 금방 낳게 되면 이거를 순산한다고 합니다. 아기를
순하게, 좀 마일드하게 출산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기를 순산하는 그런 브이로그들을 요즘 많이 보고 있어요. 아기를 이렇게 쉽게 낳는 거, 그거를 아기를 순풍 낳는다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아기를 순풍 낳는 그런 순산하는 브이로그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나도 그냥 저렇게 낳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출산은 정말 큰 이벤트고 이게 쉽지 않은 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는 해요. 갑자기 출산하다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출산 제가 그냥 수술 없이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결국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뭐 별일 없으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저는 걱정보다는 기대를 하면서 출산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전부터 이야기하고 싶었던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해봤어요. 사실 임신이 10개월 동안 하는 일이니까 이거보다 더 많은 일이 있었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더 많지만 그걸 다 이야기하려면 오늘 밤을 새야 되니까 적당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진짜 출산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출산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도 인터넷 쇼핑을 좀 했고, 그리고 출산 가방이라는 걸 사기도 해요. 출산하러 갈 때 들고 가는 가방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출산하고 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몸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 이야기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에는 출산 준비, 출산을 막 했을 때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출산하고 나면 아기도 잘 케어하고 싶고 저도 잘 케어하고 싶지만 또 빨리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아기를 위해서도, 그리고 또 제가 빨리 하고 싶은 일 다시 하기 위해서도 미리미리 제가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을 잘 준비해 놓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보러 오고 싶은지, 뭐 이런 저의 계획, 이런 것들도 다음 주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요. 다음 주에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러면 그 다음 주까지 다들 건강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때 다시 만나요. 안녕!